이게 이제 왜 이게 기대 효용 극대화 가설이라고 해요. 수많은 의사결정 규칙,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론들을 제시를 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이 베르누이가 제시한 기대 효용 극대화 가설을 우리가 쓴단 말이야. 이 불확실성 혹은 리스크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해서 수많은 경제 이론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서 베르누이가 제시한 기대 효용 극대화 원칙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납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 이게 제일 낫네라고 하게 되는 그러한 공리적 특성을, 이 공리적 엑시오마틱 이 프린시플, 영어로 쓰면 있어 보이나? 공리가 엑시움이니까 공리적 특성을 간다. 생략할게. 공리적 특성들이 있단 말이야. 사실은 언뜻 지금 몇 가지가 저 공리적 특성 중에 몇 가지 언급이 됐어. 바로 그 효용 이론을 구축하는 그 과정 자체가 공리적 그 원칙들이 특징들이 이제 밑받침이 돼 있는 거거든. 그거는 이제 미시경제학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 배웠나 이미? 미시경제학? 원? 배웠어? 저 공리적 특성?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기대 효용 이론은 리스크에서의 의사결정 문제를 명료하게 정의된 대상을 극대화. 명료하게 정의된 대상이 뭐야? 명료하게 정의된 대상. 이것이 이제 효용 함수가 되는 것이지. 그치? 효용 함수가 구축이 돼가지고 그 기대 효용이 구축이 되고 명확하게 딱 주어지는 대상이 타겟이 이거를 갖다가 극대화하는 문제.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문제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의사결정 규칙은 수많은 의사결정 규칙이 반드시 경제학뿐만 아니라 오퍼레이셔널 리서치라든가 무슨 경영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많은 그리고 이제 통계학이라든가 이제 금융 쪽 이쪽에서 많이 제기가 됐어. 나도 처음 들어보는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어쨌든 내가 요거는 얘기했잖아. 미우 시그마 룰은 얘기했잖아. 이 미우 시그마 룰. 요건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지. 이거 보시면은 베르누이의 이 기대 효용 극대화 원칙이 이게 제일 옛날에 나왔는데 이 사실은 지금 이게 지배적인 이론이야. 그리고 사실은 보자. 여기가 없고 사실은 예전에는 이걸 가르치면서 이 기대 효용 극대화 가설을 비판하는 이론들도 가르쳤었거든. 생략하려고. 그것까지 머리가 너무 아파. 세비지라든가 이런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스킵을 하려고요. 이런 게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확실성 하에서의 인간의 의사결정 규칙으로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원칙들을 제시를 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르누이가 얘기했던 기대 효용 극대화 가설이 지금도 굉장히 강구하게 버티면서 우리에게 이제 메인 이론으로 우리에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봤단 말이야, 그지? 이거 봤어? 다시 한번 복습적인 차원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행동들이 있고 그 행동들에 따라 가지고, 그지? 어떤 상태 속에 빠지게 되는데, 그지? 상태 속에 빠질 때 그 결과들이 각각 있고 여기 이제 확률들.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이제는 알겠지? 액션을 취하도 확률은 변하지 않는구나. 여기서는 이 예에서는 이제 확률은 고정돼 있고, 그지? 확률은 고정돼 있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써 그 가능한 상태 속에서 결과물들 C들이 달라지는 거거든. C들이 지금 이 C가 뭐야? 우리한테는 W지. W들이 달라지는 거야. W들이. 확률은 고정돼 있고 방금 전에 예에서 또 확률도 변화를 시켰지만 일반적으로 확률은 고정시키고 이제 문제를 주거든. 확률을 고정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좀 아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예를 적용해 보면 요건 A1은 그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였어? 이게 0.1, 여기 0.9, 그 다음에 여기가 80, 여기가 100 이렇게 돼 있던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내가 투런 액션을 취하면 확률도 변했어. 확률도 그지? 그래서 0.03, 0.97,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33.334,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00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어. 방금 예를 보면 그지? 그래서 이 표 자체는 여기에 이제 확률이 고정되어 있지만 그렇게 확률이 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아주 배우게 되지만 이렇게 쓰는 순간은 이건 외생적이거든. 경제 주체에게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경제 주체가 파이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나중에 도덕적 해이 배울 때 나와.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라는 걸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인센티브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거든. 이게 일종의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덕적 해이를 우리가 나중에 중간고사 이후에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 단골 문제인데 도덕적 해이를 보통 얘기할 때 이게 그래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이게 행위 이런 게 아니야. 도덕적 해이라는 거. 도덕적 해이라는 거 우리가 진짜 이 도덕적 해이란 말이 사실은 이 보험의 맥락 속에서 나온 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이제 보험에 가입을 했어. 자동차 보험에.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물론 무조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우리나라는 크게 보면은 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의 것만 보상해 주는 거하고 내 것까지 다 보상해 주는 거. 이게 보험료 올라가지. 근데 내 것까지 다 보상을 해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물까지 하게 되면은 자동차가 도난당하는 것까지 보상을 해준단 말이야. 자동차가 도난당하는 그 예전에 지금 좋아졌지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그 추가적으로 돈을 들여서 내가 경보 시스템도 달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보험을 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달 필요가 없어. 아씨, 그거 집어가면 보험사에 돈 주면 되니까 내 차에 그 차량 가액대로 주면 되니까. 이런 행위. 그러니까 경보 시스템을 내가 이거 에포트 노력이거든 이게. 경보 시스템을 내가 추가적으로 다른 행위 어떤 그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도난당할 이 확률 자체가 변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도덕적 해이를 다루게 되면 보이는데 이게 생짜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항상 이 수학적으로 보면 뭐야 이거 외부적으로 주어진 거지. 괄호를 뭐 있어서 함수 형태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딱 상수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게 항상 외생 변수지. 외생 변수. 경제 주체의 어떤 그 행위로 인해 변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지? 이게 외생 변수. 내생 변수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경제 주체 아까 이제 이게 2로 돼서 함수화돼서 내 어떤 행위가 이 파이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내생 변수가 되는 거예요. 외생 변수.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파이는 아마 시험에서는 내 기억에 의하면 거의 고정되어 있지 않았었던가, 그지? 요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W들이 그러니까 어떤 내 액션을 통해서 변해나가는 그것을 내가 아마 계속 냈었을 거야. 그래서 기대회원 극대화 가설은 예를 들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하지만은 요거 내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서 어떠한 상태 공간들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성으로 어떤 상태에 빠진 게 아니잖아. 확률적으로 빠지잖아. 그 각각의 가능한 내가 빠질 수 있는 상태, 그다음에 그 결과물, 그다음에 중요한 건 외부로 주어지는 이제 확률이 있겠지. 요 각각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제 확률이 있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식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갖다가 두 가지의 다른 관점에서 요거를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건 뭐 그냥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읽어보고. 어떤 내가 행동 AI, 그러니까 뭐 A1이든 A2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모든 일단은 전제 조건이 A는 요 A 공간, S는 S 공간, 그러니까 요것이 S 공간, 이것이 A 공간 중에서 이제 주어진 것들 속에서 주어진 액션과 주어진 스페이스, 그 상태, 이 집합에서 내가 어떤 그 가능한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상태로 이게 결정이 되면 여기로 떨어지는 거지. 그에 대해서 각각의 상태를 결과에 대해서 연결하는 함수다. 그래서 결과는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모든 결과물들을 나타내고 이 논의에서는 조건부 클레임스 요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바라보는 관점은 이 행동의 공간 A가 이게 결과 공간 C에 대해서 정의된 일련의 확률 밀도 함수를 상징하는 걸로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가 있고 확률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로 바라볼 수 있지. 그래서 행동 AI의 선택을 통해서 경제 주체는 확률 밀도 함수를 선택하게 되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리스크 프로스펙트가 변동을 해나가는 거지. 확률 밀도 함수가 변해나가는 거지. 그래서 확률이 변하지 않더라도 행동들은 확률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치? W 자체는 변동을 한단 말이야. 행동들은 분포를 수평으로 이동시키면서 결과를 변형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인데 이제 동일한 문제지 사실 1번과 2번. 그래서 이게 이제 히어럼인데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던 거야. 근데 이렇게 좀 쓰니까 이게 좀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했던 거고 이제 히어럼이라는 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정리라고 얘기하죠. 정리.
수학에서 우리가 theorem이라고 하면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하는 진술이에요.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 증명을 했어 이거를. 누군가 이미 증명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쓰는 거야. 이거를 쓰는 거야. 이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if and only if 하면 이게 뭐야? 이게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if and only if. 내 기억이 올바르다면 only if는 충분 조건, if는 필요 조건. 이렇게 되고 이제 if and only if 하는 게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필요 충분이 되면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되니까 A라는 진술과 B라는 진술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imply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A가 B를 의미하고 B가 A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필요 충분 조건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A와 B라고 얘기하면 A면 B고 B면 A인 거야. 그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이야. 논리적으로 요거 봐. 하나씩 잘 봐야 되는데 여기부터 볼게. 그러니까 내가 A1이라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C1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고, 내가 A2라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C2라는 결과가 발생하거든. 그랬을 때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C1이라는 결과물의 이 기대 효용이 C2라는 결과물의 기대 효용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 영재 주체는 A1이라는 액션을 A2보다 선호하거나 무차별하는 거지. 이거는 지금 등호가 아니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쓴 건데, 좀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형국이거든. 그지? 그래서 A1을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액션 1을 액션 2보다 선호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물적으로 봤을 때 A1을 취했을 때 기대 효용이 A2를 취했을 때 기대 효용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화법 맥락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행위가 있을 때,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행위가 있을 때, 보험을 가입하는 행위를 경제 주체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행위보다 더 선호하거나 무차별하다. 언제? 이 경우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내가 얻는 기대 효용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때 얻는 기대 효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을 때 선호하거나 무차별적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A를 B보다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제 선호한다는 얘기도 웃기지만 좋아한다. 더 좋아한다. 이런 뜻이지. 더 좋아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A와 B 간에 무차별하다.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거야.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 이게 이제 이 상황은 이제 현대 이 산업 사회에서의 일부 일처제 하에서는 참 곤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곤란한 문제.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B를 A보다 선호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써. 보통 이거를 영어로 A is preferred to B. 그러니까 A가 B보다 선호된다. 이렇게 쓰거든요. 표현하고.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사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 기대 효용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 확률은 뭐 1번 상태가 발생할 확률, 2번 상태가 발생할 확률, 이건 다 0과 같거나 0보다 크고 다 더하면 1이 돼.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뭐 결과물이야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로 옮겨보면 행동 A1이 A2에 대해서 선호되는 경우에만 기대 효용 EU A1은 기대 효용 EU A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경제 주체는 결국 기대 효용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액션을 취하는 이제 행동을 취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까 예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지.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지.
일단 정리를 해보면 불확실성하, 우리가 정의하는 그 리스크 상황,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 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 가능한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상태가 발생할 확률, 그 확률에 대응을 하는 어떤 결과들, 이런 것들이 잘 정의가 돼 있어야 된다. 잘 정의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되지.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거든. 배웠던 내용들인데 사실 요거는 조금 아주 정확하게 정식화를 한 그런 수학적으로 좀 아주 정확하게 정식화한 게 되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야. 진짜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 배우는 거야, 여러분. 진짜 처음 배우는 거야. 이제 보험에 대한 수요. 자, 보험에 대한 수요. 기본 모델. 우리가 보험에 대한 수요에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보험 공급은 이게 또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거야.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그 다음에 보험 담보에 대한 수요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항 형태의 리스크 프로스펙트에 직면한 표준적인 개념을 보여야 한다. 이항 형태. 그러니까 결과가 이거 아니면 저거. 아시겠지? 이항 분포 저번에 봤잖아. 이항 바이노미얼. 이게 항상 바이가 이제 이게 2라는 뜻이잖아. 트라이가 3고, 그지? 그러니까 바이섹슈얼 하면은 양성이다. 어제는 이제 내가 이 계량 경제학에서 이거를 설명하다가 이런 게 이게 계량 경제 이런 게 어렵지. 호모스케다스티시티 어렵지. 나 이거 발음 익히는 데만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 호모스케다스티시티. 그러니까 이 반대말 헤테로스케다스티시티거든. 동분산, 이분산.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스케다스티시티가 이제 분산이거든. 이거 호모 어제 설명하다가 내가 고등학교 때 그 마주쳤던 우리 게이에 대해서 어제 수없이 얘기를 했어. 이 바이. 나는 그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픈돼 있거든. 나는 근데 뭐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딴 것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절대 남한테 내가 간섭하거나 남을 갖다가 뭐 어떻게 그렇게 평가 안 해주고. 뭐. 나는 이제 그 트랜스젠더도 만나봤는데 엄청 불쌍해. 만나본 적 있어? 없어? 말 섞어본 적? 네. 나는 같이 술도 마셔봤거든. 당신이랑. 나는 제일 웃겼던 게 그거야. 오픈된 술집인데 공간인데 이렇게 먹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있잖아. 그냥 오픈 가라오케 있잖아. 그래서 공간 내가 이제 가가지고 노래 부르잖아. 노래 한 곡 하세요 했더니 아니에요 막 이러더라고. 한번 하십시오. 아니에요 저 노래 못해요 막 이래. 괜찮아 하세요. 자꾸 그러면 군가 부른다. 깜짝 놀랐을 때. 씨.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참 착하고 좋아. 그리고 이항 바이노미얼. 이거 아니면 저거. 자, 이거 아니면 저거. 불이 난다 안 난다. 이제 이항 형태의 리스크 프로스펙트에 직면한 표준적인 개념을 보여요. 그래서 파이라는 어떤 외생 변수, 외생적인로 주어진 확률로 손실 L. 손실을 이제 보통 이 보험시장 분석에서는 반드시 L로 써요. 뭐 소문자고 대문자고 크게 왜 그러지? 당연히 이제 L이 로스잖아, 로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손실이 이제 L로 쓰는 거야. 손실. 그래서 파이의 확률로, 그러니까 파이가 위험이 발생하는,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파이의 확률로 손실 L이 발생하고 그 1-파이의 확률로 비손실 상황, 우리 아까 표현을 하면 이제 정상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확실하게 알려진 파이의 화재 확률을 당신의 집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파손될 수 있다. 그치? 파이는 주어져. 최초 자산을 W0라고 할 때 손실 상황에서 최종 자산이
결국은 W0 마이너스 L만큼 발생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게 이제 W1이 되는 거지. 요것이 이제 W2가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상황. 그래서 시험 답안을 쓸 때 잘 봐. 일단 여러분 이런 문제를 스토리를 딱 보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자, 보험을 내가 이제 구입하지 않는다. 나는 이게 뭐야 이게? 액션. 일종의 액션이잖아. 그러니까 보험을 구입하는 것도 액션이지만 보험을 구입하지 않는 것도 액션이야. 그러니까 보험을 구입하지 않아. 이런 액션을 내가 취하게 되면은 그때 리스크 프로스펙트는 이렇게 써야 돼. 시험에서 쓸 수 있어야 돼. 아시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시험 답안을 쓸 때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제 뭐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지. 보험, 미구입, 구매. 그리고 이 당시에 리스크 프로스펙트는 그러니까 저기 쓸 수가 있지. 근데 이제 보통 시험 문제는 주어져. 숫자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 숫자 잘 끼워 넣어야지. 그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고, 그지? 여기도 뭐 0.01, 0.99 이렇게 주어진다. 시험 문제 써야 돼. 이 상황에서 위험의 피해적인 개인은 자산이 많아서 한계 효용이 낮은 상태의 자산을 일부 포기하고 그걸 통해서 자산이 낮아서 한계 효용이 큰 상태로 옮기고자 할 것이다. 요거 자체의 문장도 있잖아.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상당히 깊은 게 숨어져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런 의미거든. 이런 의미거든.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예를 들면 W1이 있고 여기 W2가 있거든. 그치? W2가 있어. 봐봐. 여기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거든. 그 W가 W1보다 크지. 자산이. 크지. 근데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한계 효용이거든. 그지? 그 전에 그 자산에서의 한계 효용이라면 그 자산에서 선을 그었을 때 유틸리티 펑션에서 그러니까 효용함수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효용이잖아. 한계 효용. 그지? 그러니까 자산이 크면 한계 효용이 더 작아. 기울기가 이렇게 더 평평하잖아. 한계 효용이 여기보다 작은 거거든. 그 얘기 되는 거야. 그래서 자산이 많은 상태 속에서의 한계 효용보다 자산이 작은 상태 속에서의 한계 효용이 크기 때문에 이쪽 자산을 일부 일로 옮기는 게 좋은 거거든. 옮길 수 있다면. 이쪽에 있는 걸 여기로 옮기는 게 좋은 거거든. 보험이 하는 역할이 그거라는 거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렇게 여기 있는 일부를 여기로 옮기고 싶은 거거든. 그렇지? 그렇다면 내 전체적인 효용의 증가분이 더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게 문장 자체는 문장 같은 거 읽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장이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 프로스펙트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W1, W2 공간에 나타낼 수 있으며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기대 효용을 산출하는 리스크 프로스펙트들의 조합점이다. 이거 진짜 이거 극도로 중요하다. 이제 극도로 중요해. 이거 진짜 이거 이제 시험에서 이거 이제 그려야 된다. 그려야 돼. 그냥 W1, W2, W1, W2. 반드시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그림을 갖고 계속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갖고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쪽에다 W1을 써주길 바란다 이거야. 이쪽에다 W1 안 좋은 상황 W2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를 쓸 때 그림을 그릴 때 축에 정확하게 뭔지가 표시되지 않은 감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명시가 안 된다거나 한글을 써도 돼. 자산
뭐 이렇게 써야 돼. 뭐가 여기 있는지.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이게 분명히 그림에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 분명히. 이거 없으면 감점이야. 감점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W1이 있고 이쪽에 W2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W1이 발생할 확률이 파이, W2가 발생할 확률이 1 파이라서 써줘도 이거 파이는 없어도 돼. 확률 안 써줘도 돼. 근데 W1과 W2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급평면이기 때문에 W의 평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45도선은 그 어느 점에서든 W1과 W2가 같은 45도선이고 이 무차별곡선이 이제 중요한 거죠. 무차별곡선 정의는 아니잖아요. 무차별곡선 정의는 안 해요. 근데 이 무차별곡선의 정의가 뭐야 이거? 지금도 그 목소리가 생생해. 자꾸 그러면 불가. 생생. 우리가 이게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면 미시경제학 이를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어떤 x와 y라는 제어 똑같은 논리 구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요. x와 y라는 제어를 이제 소비자가 소비를 한다고 쳤을 때 이제 요건 뭐야? 보통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선상에 있는 예를 들면 이렇게 x1, y1이 있어서 x1, y1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x2, y2 그래서 이제 요전에 x2, y2 이렇게 있으면 저 x1, y1과 x2, y2는 이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만족감을 갖다 주는 효용을 그지. 그러니까 이 선상에 있는 모든 x와 y의 조합은 어떤 특정한 소비자 어떤 개인 경제 주체에게 동일한 효용을 가져다 주는 거지. 효용.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그 불확실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무차별곡선은 동일한 기대 효용을 갖다 주는 동일한 기대 효용을 갖다 주는 무차별곡선이다. 이거를 이제 명심하셔야 되는 거지. 동일한 기대 효용을. 그래서 이제 좀 이따의 논의를 위해서 한번 더 보자면은 결국은 뭐 더 중요한 게 이제 이거지. 이게 기울기가 뭐냐 이거지. 기울기. 그지? 기울기 뭐야? 한계대칭. 한계대칭. 그러니까 이 기울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델타 x. 이렇게 보면은 델타 y. 델타 x 델타의 변동도 차이니까 이 한계 대칭. 마지노 그래서 이제 MRS 그렇게 보이지? 한개 대칭을 MRS. 이제 MRS 도출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조금 이따가 우리의 논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MRS의 기울기 어떻게 도출하냐? 이 기울기 어떻게 도출하냐? 여기서 일로 옮겨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요점에서 요점으로 옮겨가는 상황을 생각해봐. 요점에서. 요점에서 요점으로 갈 때 효용은 어떻게 돼? 변동이 없지. 그지? 요점에서 요점으로 갈 때. 그러니까 잘 보면 이제 요점에서 요점으로 갈 때 효용,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하면은 A에서 B로 움직일 때 효용의 변동은 제로. 왜? 같은 무차별곡선이 있으니까. 여기 변동. 근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효용 자체의 이 움직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델타 x만큼 내가 추가적으로 얻게 되지. 그러니까 y를 포기함으로써 내가 x를 또 얼마만큼 얻게 되는 건데 추가적으로 얻게 되면서 얘는 나한테 그만큼의 한계 효용을 창출해 준단 말이야. 그지? 근데 내가 y를 포기해야 되거든. 여기 이거 마이너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마이너스야 이거. 얘는 사실 플러스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내가 x는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내가 포기한 y만큼의 또 한계 효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저 A점에서 B점으로 옮겨갈 때 효용이 이동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경로를 통하지만 이건 이제 제로다 이거야. 변동이 없잖아. 전체 효용은 지금 변동되는 게 없어. 그렇지? 상쇄한단 말이야. 상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지? 물론 이렇게 되지? 그래서 보통 MRS는 MRS XY가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재화의 어떤 한계효용의 비율로 그러니까 이제 이 기울기는 주어진단 말이에요.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일단 저기 머릿속에 있어야 돼. 머릿속에 있고 저 상태 속에서 똑같은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옮긴다 이거야. 똑같은 논리. 자, 요 무차별 곡선에 우리는 기울기를 이제 여기서 도출해. 요 뭐라 그래? 저거는 이제 무차별 곡선인데, 뭐 무차별 곡선이지. 동일한 기둥을 변주체를 가져다주는 W1과 W2의 조합점입니다. W1과 W2의 조합점입니다. 주어진 확률에서. 기울기 구할게. 기울기. 지금 한 페이지 가득 차게 돼 있잖아. 이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그래서 최초 리스크 프로스펙트는 뭐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대 효용은 다한 것 같잖아, 그지? 다한 것 같잖아. 그치? 파이의 확률로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하고 그때 나의 재산 1-파이의 확률로 내가 화재가 발생하자면 그때의 재산 그리고 이제 그거를 효용함수. 이거 이제 약간의 그 항상 자꾸 변동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뭐 상관없어요. 뭐 V로 써도 되고 U로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효용함수가 있어야 돼요. 방금 전에 보드에서 쓴 것처럼 이 무차별 곡선 선상에서 따라 이동하는 경우에는 기대 효용은 변함이 없다. 기대 효용은 변함이 없다. 그렇지? 이제 보드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그 미시경제학 불확실성이 없는 그 미시경제학 그 세계에서 그 효용은 변함이 없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기대 효용이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호에 자꾸 이제 경계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지만 뭐 이거 다 똑같은 변동한다는 거거든. 변동.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제 셈으로 써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expected 기대 효용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무슨 소리냐면은 이 곡선상에 어느 점에서 어디로 이동하든지 간에 전체적인 기대 효용은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치? 선상에서 움직일 때. 그래서 자, 요런 거 내가 그 이제 색깔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지?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는 그러니까 조금 그 낮은 강조. 센 강조는 빨간색. 조금 그거보다 더 그거보다 덜 중요한데 좀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마젠타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오렌지 정도면은 그냥 한번 환기시켜주는 차원. 이 오렌지. 자, 확률이 고정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논리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할까? 요 선상에서 예를 들면 어떤 여기 있는 점에서 내가 여기 있는 점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에서 요로 아까와 똑같은 논리로 그지? 여기 어떤 A 점이 있고 여기 B 점이 있을 때 이렇게 옮겨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내가 W 이거 지금 포기했어 이만큼 지금 포기한 거 아니야, 그지? 이만큼 포기했어. 왜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일로 가니까 그려줘야지. 우리가 뭐 저기 진도에 연연하면 안 돼.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진짜 올해 2월에 우리 이제 유정국 교수님 이제 퇴직하셨잖아. 몇 년 전에 유정국 교수님이 술자리에서 나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이 교수 너무 열심히 가르치지 마라. 그래서 교수 당연히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 네 그 잣대로 열심히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원래 유정국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교수가 되잖아.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막 통계학 책도 있으면 이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가르쳐야 돼. 실제로 난 경통부를 그렇게 가르쳐 왔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가르쳐. 그러니까 비모소 통계학까지 다 가르쳐. 이랬는데 좀 교수 말씀에 의하면 원래 교수가 되면은 하여튼 모든 걸 다 가르치고 싶어 하는데 그 다음부터 뭐래더라. 아무튼 뭐 어쨌든 뭐 조금 뭐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좀 웃겼어. 생각나는 대로 가르친대. 막판에. 그냥 와가지고 내가 뭘 생각나는 대로 그냥 가르친대 그것만. 그리고 간대. 그렇게 되는 거죠. 나도 그런 상황에 갈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기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다고 쳐봐.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제 A에서 B로 간다고 쳐봐. A에서 B로 갈 때 어떻게 돼? 내가 이만큼의 어떤 W1의 변동분이 있을 것이고 이만큼의 어떤 W2의 변동분이 있을 거 아니야. 변동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지금 일단 뭐야? 우리가 이거는 제로다. 그지? 제로다. 변동이 없어. 같은 선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했어. 그 다음에 파이는 이제 고정이 돼 있고, 내가 이제 기대 효용 부분에서 요만큼 움직인 것만큼 내가 이제 상실이 벌어질 거 아니야. 상실이 벌어지면 그게 V를 쓸까? 네. 세모를 쓸까? 세모를 쓰지 뭐. 세모를 했으니까 세모를 쓰지 뭐.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그러니까 기대 효용이 이렇게 두 덩어리로 돼 있잖아. 기대 효용이 이렇게 두 덩어리로 돼 있잖아. 기대 효용이 이렇게 두 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어디가? 화장실 가려. 야, 너 그냥 뭐 정정당당하네. 파이가 이렇게 있고, 요게 뭐야? 한계 효용. 그지? 요거는 포기한 W1. 그지? 포기한 W1. 플러스 1 파이에 요거는 뭐야? 그러니까 요거는 한계 효용 감소, 또 한계 효용 증가분. 그 다음에 요거는 얻은 W2. 그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점에서 A점에서 B점으로 옮겨가면서 동일한 선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대 효용은 변동이 없는데, 그 기대 효용 자체 변동이 없지만은 얻고 포기하고 했던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상수에서 제로가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내가 저렇게 A에서 B로 옮겨가면서 W1을 저만큼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대 효용의 감소분이고, 그지? 이쪽은 내가 새로 얻게 되는 W2만큼을 얻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기대 효용의 증가분이기 때문에 이거와 이게 서로 상쇄를 하면은 0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걸 아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MRS나 이런 걸 내가 그래서 도출하는 과정을 설명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그걸 보여준다는 얘기지. 정확히 그걸 보여준다는 얘기지.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당연히 이게 이제 나온단 말이야. 기울기. 저거를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W 아까 그래 뭐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처럼 그지? 델타 W2가 이제 X축에 있으니까 델타 W2분의 델타 W1을 하게 되면 저렇게 얻는 거야. 그다음에
이게 기호를 자꾸 이게 혼동하게 해서 미안했지. 자꾸 간략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2라고 해야 되는 건 W2고 여기 1이라고 되는 W1이거든. 간략하게 쓰려고 하죠. 밑에 이제 설명이 있지만. 밑에 설명이 있지만. 그래서 요거. 그래서 그 애널로그인데 이제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XY 평면에서 도출했던 것과 동일하게 똑같이 이제 이 부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도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얼핏 느껴지는 게 뭡니까? 사실 아까 똑같은데 요 부분만 있어요. 요 부분이 추가된 거야. 아까 똑같은데 요 부분이 추가된 거야 사실. 요 이제 한계 효용의 증가 분야 이런 거 똑같고 여기는 이제 어떤 그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률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없는 XY 공간에서 여러분이 이제 논의했던 걸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상황에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기울기가 있어요. 왜? 그거 기억나요? 다시 한번 이게 동일한 논리 구조에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그 XY 평면에서 여러분이 미시경제학에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드리자면 여기 이제 무차별곡선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있고 이제 그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뭐야? 그러니까 최적 소비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뭘 했어 그때 이걸 던진단 말이야. 요거는 그러니까 예산제약선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했던 게 요 점에서 그러니까 또 미시경제학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됐잖아. 그지? 요 논리를 이제 적용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점을 찾고 싶은 이 점을 우리의 문제에서 이 점을 찾고 싶은 거야 우리가.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지금. 똑같은 논리 구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단 45도선. 그러니까 요 동일한 기대 효용을 가져다주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일단 기울기를 논의를 하고 요 45도선의 의미. 45도선은 W1과 W가 같은 모든 점을 지금 찍은 거죠. 그러니까 45도선 위의 점들은 W1과 W2가 항상 같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니까 두 상태의 자산이 동일함을 나타내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확실성의 상황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힐시 라이프라는 경제학자가 아주 유명한 물론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지. 근데 이 정보 경제학이라는 것의 개척자 중에 한 명. 힐시 라이프가 그래서 이 45도 선을 확실성 선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거야. 힐시 라이프가. 그러니까 힐시 라이프라는 사람은 또 우리의 사실은 이것과도 중요한 어떤 저 사람은 이제 이 정보 경제학. 이 정보 경제학의 선구자 중에 하나다. 정보 경제학 나중에 뭐 설명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확실성 선에서는 이 W1과 W2가 같으니까 기대율이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선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건 나온 거지. 45도 선에서는 요거랑 요게 같으니까 45도 선에서는 요거만 남는 거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는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막 빼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기울기 부호 자체는 원래 마이너스니까 기울기 자체가. 그래 절대값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스 빼고 이게 같으니까 요거만 남는 거예요. 확률의 비율만 남는 거예요. 45도 선에서는. 요거를 잘 보시면은 요 특징이 일단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손실 발생 확률 파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굉장히 급해지지. 이제
아시겠죠? 굉장히 크겠지. 굉장히.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무손실 상태에서 부를 포기할 대신에 손실 상태에서 많은 양의 부를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그러는데 요건 조금 이따 더 논의하기로 하고 어쨌든 요거 기억해두고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제 분모가 작아지는 거지. 기울기 형태가 급해지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 이제 결국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건데, 논의를 진척시키기 전에 이 그림에서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요거 일단 먼저 강조드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우리가 요점이 있어요. 요점에서 이제 요로 옮겨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요점에서 요점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설명할 거예요. 자, 여기는 뭐다? 보험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행위를 취했을 때에 내가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을 내가 여기는 가입했을 때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할 거예요. 과정을 잘 봐야 돼요. 과정을 설명하는데 벌써 여기서 느껴지는 거 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이 경제주체의 한계 효용은 요 부처급수로 주어져요. 근데 이쪽으로 가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기대 효용 역시 커지지. 이거를 보여줄 거거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제 결론이야. 이게 일단은 이게 여기서 여기로 간다. 요걸 이제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보험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최적 보험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기울기 구해줬고 그다음에 논의를 해보는데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의 리스크 프로스펙트가 필요하거든.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 페이지가 극도로 중요해 지금 이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삐끗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틀리게 돼 있어. 후속적으로. 여기 아까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W1과 W2가 내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됨으로써 변동을 하는 상황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험을 구입하지 않았던 아까 그 W0와 W0-L 이 상황에서 보험을 구입하게 됐을 때는 어떠한 W1과 W2로 가게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게 극도로 중요해. 자, 초기 자원 분배점을 A라고 하자.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에게 확률과 모든 것들이 그대로 주어져 있는 상황을 A라고 하자. 그러니까 요점은 뭐야? 여기는 아까 봤던 W0. 여기도 여러분이 써주면 좋겠다. 여기다가 W0 L이지. 요점이 W0 L이 되겠지. 그림에 보여주잖아. 이만큼 손실액이잖아. 잘 봐. 쓰지 말고 일단 요거 L이잖아. 요게 손실액. 그러니까 요즘은 W0 L이 되겠지. W0 L이 되겠지. 그죠? 써 여기다가 최초 내가 A점에 있다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A점에 있다고. 그래서 초기 자원 분배점이야. 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주어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실 상태에서의 부, W1이 무손실 상태에서의 부, W2보다 작음으로 A는 그림에서 같이 확실성 라인의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연하지? 지금 요건 W0고 여긴 W0 L이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크잖아. 그러면 45도선의 밑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쪽에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밑에 위치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 순간 보험사와 내가 주고받는 게 있는 거야. 나는 보험사에다 보험료를 내야 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나한테 보험금을 줘야 되는 거지. 주고받는 게 있는 거지. 주고받음으로써 어떻게 돼? W1과 W2가 변동을 해야 되는 거지. 보험을 가입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오렌지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사가 있다고 하자. 자, 보험료는 영어로 프리미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P로 쓰고요. 그다음에 보험금은 영어로 indemnity이기 때문에 보통 대문자 I로 써. 그러니까
최초의 저 강의를 시작할 때 얘기했죠. 보험료와 보험금을 완전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개인이 그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계약에 명시된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 구조란 말이지. 그리고 기호는 P와 I를 쓰고 대신에 P는 보험료는 내가 얼마만큼의 나중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받느냐에 의존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I의 함수야. 내가 나중에 보험,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I가 뭐야? 결국 I라는 거는 보험금인데 실제로는 또 많이 쓰는 용어가 보험 가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험 가입 금액이지. 보험 가입 금액. 사실 내가 계약상 손실이 발생하면은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단 말이야. 어떠한 금액을 주기로 명시가 돼 있단 말이지.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보험금의 함수로 주어지는 거지. 보험료는. 그렇게 해서 보험계약을 구입하면은 자산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이거 완전 별표세 얘기. 완전 별표세 얘기. 이거 완전 별표세 얘기. 이거야 이거. 이게 잘 돼야 돼. 문제를 딱 처음 볼 때 문제 읽고 이게 돼야 돼. 아니면 이제 문제 준단 말이야. 뭐 보험료를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뭐 그런 보험이 있다고 치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 뭐야 이거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잖아. 손실이 발생한 상황. 그러니까 내가 애초 자산이 있고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랑 똑같은데 이제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아이한테 돌려받아. 근데 사실은 내가 그 전에 또 뭘 했어야 되냐면 보험료를 냈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주어지는 거지. 대신에 내가 만약에 불이 발생을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보험료만 내고 끝내는 거지. 보험료만 내면 끝나는 거야. 그지? 요게 제일 중요해. 요게 제일 중요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초기 어떤 내 주어진 상황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W와 W2가 변동을 하게 되는 거야. 파이와 1-파이는 고정이 돼 있어 지금. 계속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구입한다라는 행동을 내가 하는 순간 리스크 프로스펙트는 변하는 거지. 요게 새로운 W1이 되고 요게 새로운 W2가 되고 확률은 변하지 않게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읽고 문제를 읽는 순간 어떻게 한다? 내가 보험 가입 하면 이때 내 어떤 리스크 프로스펙트는 뭐 예를 들면 W 뭐 마이너스 A W0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고 파이 뭐 1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있고 보험 미가입.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가입해. 예를 들면 이제 W 위에 막 이렇게 기호 붙이는 거는 요거와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걸 tilda로 이렇게 해주면 뭐 예를 들면 이때 어떻게 돼? W0 마이너스 A 플러스 I 마이너스 PI 그지? 그 다음에 이제 W0 마이너스 PI 그 다음에 요거는 고정돼 있고 요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면 다 풀리게 돼 있어. 거의 다 풀리게 돼 있어. 거의 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여기가. 그래서 보험을 구입한다라는 행동과 관련된 리스크 프로스펙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아시죠? 요거 잘 봐. 보험사 왜 보험사 이거 행위 왜 구분할까? 우리가 지금 MRS 쪽은 있거든. 버짓 컨스트레인트 예산 제약선 같은 그 기울기가 지금 필요한데 그 기울기는 우리가 보험회사의 행태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개 일치시켜야 되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보았듯이 미시경제학에서 보았던 건 뭐였어? 우리가 최적 X와 Y의 조합점을 구하려면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 제약식의 기울기가 필요했어. 그래서 둘을 일치시켜야 돼. 우리의 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했고 도출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예산 제약식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찾아진다? 이 보험사의 이윤 극대화 문제로부터 도출이 된다. 이윤 극대화 문제로부터. 그렇죠? 보험사도 일반적인 회사처럼 여러 가지 경영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러해 왔듯이 일단 보험사의 유일한 목적이 기대 이익
기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하자. 기대 이윤. expected profit. 기대 이익 혹은 기대 이윤 이거를 이제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하자. 기대 이익 혹은 기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하자. 이 과정 잘 봐. 보험사는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지 않아. 기대 이윤을 극대화해. 기대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건 뭐냐면 개인으로 치면 기대 자산을 극대화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개인으로 치면. 근데 예전에 우리가 위험 회피적, 위험 중립적, 위험 선호적을 얘기했을 때 기대 자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곧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상황은 뭐라고 그랬어? 이 리스크 뉴트럴. 이 선형의 이 효용함수가 있을 때. 지금 그 상황. 아시겠죠? 그래서 기대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위험 중립적. 아시겠죠? 중립적.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보험회사의 경영에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과목에서는 그렇게 뭐 이게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서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실제 보험회사 경영에서는 관리 비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관리 비용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뭐 지점을 운영해야 되고 뭐 이런 각종 경비들 있지. 보험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이게 다 이 관리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관리 비용 C 요거는 보험금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요 C의 존재하에서 보험사의 기대 이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많이 기울여 봤단 말이야. 요 파이는 이윤이잖아. 회사의 이윤. 우리가 경제학에서 파이는 이윤을 많이 쓰니까 요거는 expected profit이니까 기대 이윤. 기대 이윤은 뭐야? 잘 봐. 만약에 보험사 입장에서 불이 났네? 불이 났네? 근데 사실 내가 그 전에 받은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거든 지금. 그지? 소비자한테 받은 게 보험 가입자한테 받은 게 이만큼 있는데 어쨌든 내가 내줘야 되잖아. 그래서 불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이만큼이 나한테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 뭐 당연히 엄청나게 마이너스겠지. 실제로 그지? 엄청나게 마이너스겠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불이 안 나. 야 불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보험료만 받고 끝나는 거지 뭐. 이게 보험회사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지. 그지? 보험회사는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겠죠. 어이씨, 그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보니까 진짜 어이씨, 뭐 무서워. 그거 알아? 몰라? 이거 얼마나 지금 큰 사건인데 그게 지금. 몰라? 이 어떤 여자가 자기 애인이랑 그 같이 공모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저 물에 빠뜨려 죽였잖아. 보험금 8억을 들어가지고. 남자 잘 만나야 돼. 여자 잘 만나야 돼. 큰일 난다. 야, 이 세상에서 사기치는 사람이 있잖아. 제일 싫어. 사기를 넘어서서 살인까지 갔잖아. 무섭지 않냐 진짜. 8억에 사람을 죽여 막. 수배령이 떨어졌는데 지금 1년 전 사건인데 지금 이제서 수배령을 내렸어. 이게 경찰이. 우리 저희 학생들도 경찰 많이 내지만 좀 똑바로 하자. 똑바로 하자. 어쨌든 불이 발생하는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분이 진짜 이 보험 경제학을 배우고 마지막에 딱 하나만 그래도 머릿속에 남겨두라고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보험 왜 가입하냐? 도대체 왜 가입하냐? 어차피 보험사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대 효용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대 효용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이 일깨워줘야 돼. 기대 효용의 이 개념이 없어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원칙.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동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발생하는. 그 다음에 내가 일단 기대 이윤 어떤 행정 관리 비용을 빼야 된단 말이야. 요게 내 이제 기대 이윤이 되지. 요게. 그리하여 보험료와 보험금을 한계적으로 증가시킬 때 관리 비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 보험료와 보험금을 내가 약간씩 이것도 이제 페이오프가 되잖아. 보험료를 내가 보험금을 갖다가 증가시키면 보험료도 올려가고 보험료를 감소시키면 보험료도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내가 증감을 내가 시킬 때 관리 비용 자체는 만약에 변동이 없다면 우리가 보험료가 한계적인 의미에서
한계적인 의미에서 계리적으로 공정하다, 계리적으로 공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관리 비용을 무시하고 한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계리적으로 공정한 상황을 다룬 거야. 계리적으로 공정한 상황. 이거 시험 답안에 들어가 줘야 돼. 용어가 계리적으로 공정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시점에서 등장하는지는 다음 시간에